다이스토리. 총 4개의 문제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사회 지문인데요.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고 한다. 자, 과두제의 정의가 나왔는데, 과두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영 방식을 말하네요. 정치 방식인데, 이는 정치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자, 앞에서 1문단에서는 그 과두제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이런 과두제는 원래는 정치 조직, 즉 정당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러한 과두제가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자, 지금 우리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경영진이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영 수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대요. 그래서 지금 2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르는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자, 지금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이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작았을 때에는 다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10명이었던 기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제 10,000명을 거드리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을 때 어떻게 10,000명의 의견을 다 결정에 반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당연히 10,000명의 의견을 다 들어보기보다는 중요한 보직에 있는 그 중요 경영진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효율성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과두제적 경영입니다. 3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지금 과두제적 경영에 어떤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자, 3문단에서는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와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은 첫 번째 뭐냐? 안정적인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기업과 경영진 간의 일치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3문단에서는 그런데 라고 나온 거 보니까 과두제적 경영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요.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해서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해서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자, 3문단에서는 과도제적 경영이 이만큼 좋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4문단에서는 단점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단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소수,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으면 이 소수의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소수가 내가 나만의 이익, 사적인 이익에 치중을 하게 되면은 이 나머지 다수 주주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 성과를 이 사람들이 부풀려가지고 이 다수 주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풀린다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나 아니면 성과에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문단과 4문단에서는 과도제적 경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문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뭘까요? 그쵸? 과도제적 경영의 단점일 건데 이 단점 앞에서 3문단에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 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스톡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톡 옵션의 경우에는 어떤 일정량의 주식을 내가 계약할 때 경영자에게 뭐 주당 얼마의 가격이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미래에 떨어지더라도 혹은 뭐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너한테 이만큼의 주식을 이만큼의 가격에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월 받는 그런 월급,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시는 주식 평가 보상권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의 주식 가치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만약에 올랐다. 자, 기업 가치가 올라서 그 주식 가치가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경영자가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주식 평가 보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점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도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자, 지금 6문단에서는 공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 것 같은데 자, 앞에 5문단에서도 우리 과도제적 경영의 단점을 완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긴 했으나 이것은 기업 차원이었죠.
기업이 이제 경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따로 챙겨주는 그런 사적인 방안이라면 육문단에서는 어떤 과도제적 경영의 그런 폐해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한 공적 제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아까 사문단에서 소수의 그 경영인에게 정보가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영 공시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그런 은폐나 조작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이사 제도는 회사 외에 어떤 인물을 이사로 두는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이렇게 5문단과 6문단에서는 과도제적 경영의 단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업 측면에서 그리고 공적 제도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문단에 걸쳐서 과도제적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봤네요. 자, 우리가 지난 그 본문을 읽었던 거를 기억해보면 첫 번째로 과도제적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과도제적 경영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소개했었죠. 자,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점을 소개한다. 자, 이때 대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과도제적 경영일 것이고 그 개념을 설명했고 장단점도 제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까지 소개하고 있으므로 1번이 답이겠네요. 2번, 유사한 원리들을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다. 자, 유사한 원리들이라고 하면 복수인데 원리들 없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번, 대립하는 유형을 들어 이론적 근거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대립하는 유형도 나와 있지 않고요. 변천 과정도 없습니다. 4번,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검토한다. 자, 가설이라는 거는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런 건데 이 글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요. 사례는 나와 있긴 하지만은 가설에 대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해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 상황이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원인을 진단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해결책이라고 하면 5문단, 6문단 내용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반된 입장은 아니므로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도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핵심어인 과도제적 경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자, 소수가 다스림으로써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3문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자, 이 역시 소수가 강하게 집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3문단에 찾을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3번,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장점을 설명하는 산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산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도 맞습니다. 4번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 단점이 나온 사문단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4번도 맞습니다. 5번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자, 경영진하고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당연히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적겠죠. 근데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훼손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난 경영진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러한 경영진의 행동이 다수 주주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명이서 만약에 뭐 100명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의사결정자가 5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50명 반 정도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속도는 느리지만은 뭐 평등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소수 뭐 한 3, 4명이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럼 나머지 96명에서 97명은 이 사람이랑 의견이 같으면 좋겠지만 다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과도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자, 지금 오문단에서 이러한 과도제적 경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경영자에게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어야 하는 방향을 설명했었죠. 그 예시로 스톡 옵션을 얘기했는데 스톡 옵션이라는 것은 그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톡 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미리 정해놓은 그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죠. 맞습니다. 자, 2번 스톡 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식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주식평가 보상권이라는 것도 역시 오문단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역시 미래의 주식 가치와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톡 옵션과 이제 주식평가 보상권은 미래의 주식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차이가 없이 둘 다 동일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경영 공시는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자, 6문단에서 나왔는데 기업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즉,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건데 주주가 그런 기업 경영의 상황을 그러면 볼 수가 있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경영을 했구나 라는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사회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사회이사 제도는 사회, 그 기업 외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인물들을 이사로 초청해서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경영을 어느 소수의 경영진으로만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경영공시제도와 사회이사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당연하죠. 경영공시제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영했습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지켜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회이사 제도는 소수의 경영진만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외부에 있는 인사까지 같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문제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전 지문에서 읽었던 과두대적 경영이 아니고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두 다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두제적 경영의 모습이 있겠고, 자, 원래는 공동체적 경영을 하다가 이제 너무 회사가 커지니까 과두제적 경영으로 바꾼 거네요.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견한다.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네요. 자, 이에 대해서 A는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과두제 경영을 조금 더 유지하자, 조금 더 공고히 하자, 소수에게 권력을 물려주자, 이런 내용인 거고, B는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문제 없을 듯합니다. 즉, 예전처럼 운영하자. 즉, 공동체적 경영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랬을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1번,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맞죠? 지금 주기적으로 경영진이 교체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경영이익의 분배 같은 중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평등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소수에게 정보가 몰린다거나 권한이 집중된다는 그런 폐해는 X사는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근데 지금 X사는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교체된다고 했으므로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시장의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했는데, 자, 현행은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소수의 주주만으로 뭔가 경영진을 구성한 것은 맞지만은 그게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A가 주장하는 건 뭐냐? 변동시키지 말자는 거잖아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설명은 틀렸습니다. 4번 B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가 아니고 B는 우리가 이만큼 전문성이 있으니 다시 예전처럼 공동체적 경영으로 돌아가자라는 입장입니다. 즉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돌아가자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A와 B는 현재 A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 게 아니겠죠. 자, 물론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A와 B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과도제도적 경영을 하고 있으면 왜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5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응용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